자, 구해줘 다음 주. 오늘은 두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송유일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분은 또 어디 가셨어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자주 뵙기가 힘듭니다. 네. 아니 바빠도 이게 본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살짝 제약업종을 지키시러 갔습니다. 제약업종. 살짝 편찮으셔가지고 박재수 매니저님 오늘 또 못 나오셨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빨리 캐치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진짜 최근 10년 만에 맞아보는 크리스마스 중에서는 최악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네, 앞전에도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독 그러실 수도 있는데 체감상. 근데 사실상 어려운 위기야 뭐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1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대처 나름 잘해왔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안 될 때 들으면 좀 타격이 있는데 올 한 해는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목을 두 분처럼 이제 종목을 잘 고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수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고, 일반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지식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거를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우리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러네요. 금요일에. 네, 그렇죠. 2022년 마지막 다음 방송입니다. 주에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금요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뭐 다 똑같죠. 뭐 지금 여기서 특별한 계획 제가 봤을 땐 다 없어 보이시고요.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다 같이 그냥 평범하게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좀 맛있는 거 먹고 놀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금요일에 오늘 이렇게 장이 이렇게 끝나가지고 놀 수 있겠습니까? 맘 편히. 다 놀았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요? 특별한 그래도 20년 만에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죠? 자기 좋았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제 명예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존 템플턴이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매일 제일 먼저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장이 나쁘다고 해서 안 쳐다보면 여러분 좋은 종목을 그리고 주도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해돋이해서 해를 봐야 되는데 집에서 밤새도록 영화를 본다든지 만화책을 보면 해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잠깐 이제 모니터 화면을 좀 볼까요? 좀 보십시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아시겠지만 12월 1일 날 왔다가 산타가 도망갔어요. 그죠? 산타가 도망갔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컴퓨터 화면을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일 날 왔다가 산타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산타가 깜빡 잊어먹은 게 있어요. 뭐요? 선물을 안 줬네. 그죠? 선물 주러 올 겁니다. 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요, 같아요. 다음 주에 올 거예요. 다음 주 와요? 다음 주에 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보세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최악의 업종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10월 달부터 제가 16,000원, 500원대부터 18,000원대, 2만 원대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뭔데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의 업종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30조, 50조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나쁜 종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동안에 여러분들 10월달, 11월달, 12월달 동안에 계속 여러분 조정을 했는데 지수도 조정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한 주 파셔가지고 한국전력 두 주 한번 사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쁜 업종 그리고 최악의 종목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셔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사실상 한 몇 달 전에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계속 상승을 해 온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아도 가는 종목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좀 무기력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 나선다면 그래도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아까 아직 산타 선물 옵니다. 다음 주?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1월 달에. 1월 달?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산타가 아니지. 음력으로 아니, 와요? 다음 주에 한 4일만 거래하면 금방 넘어가는 1월이요. 그러니까 제뉴얼리 이펙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월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특히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FOMC에 연준 회원이 12명이 원래 들어가는데 12명 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이사들이 7명 포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 뉴욕 연준 의장 꼭 들어갑니다. 8명이죠. 나머지 4명은 그 각 지역에 있는 연준 의장이 12명 중에 뉴욕 빼니까 11명이죠. 11명 중에 이제 4명이서 1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번 12월 14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바뀝니다. 근데 가만 보면 금년에 나가는 사람들이 3명이 원래 매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자는 사람들이었고 1명이 중도였는데 다음번에 내년에 들어올 사람들이 1명이 비둘기파, 그리고 2명이 중도, 1명이 매파입니다. 가만 보면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2월 달부터 총 8번에 걸쳐서 FOMC 회의를 진행을 할 건데 분명 제가 보기에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월이나 3월 사이에부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타가 12월 1일 날 선물을 주러 왔다가 지금 까먹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거를. 근데 분명 12월 달에 안 드렸으니까 1월 달에 분명 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랠리가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히 여러분 한번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아직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번 주에도 산타랠리 물어보셨을 때 저랑 박재수 매니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전 다음 주까지도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하방 압력이 좀 강한 시장이 전개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연초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개인 매물이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출회가 될 건데 자 이거는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고 이 기간이 지나고 이제 연초가 되면은 다시 매수세로 유입이 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개인의 매수세도 매수세인데요. 사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테마성 종목보다는 저는 사실 내실이 좀 강한 실적 위주의 종목 이런 거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을 우리가 다가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뭐 하루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 방어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약간 이제 전체적인 업종의 수급이 쏠릴 때 개별 종목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시장은 우리한테 디테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차트 좋아 산다 혹은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산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 매수 근거를 우리가 좀 더 예리하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성장 동력 있는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하더라도 리스크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는 종목들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갖고 계시면 오히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이제 우리가 포커스라든가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도 있고 또 경계감을 가질 포인트도 있고 만약에 그 뷰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섹터들 이제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박철수 매니저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으로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티님, 멍뚜님, 초코우유님, 노수님 여러 가지 채팅들을 쳐주고 계신데요. 오늘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군에 있어서 질문과 코멘트를 많이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그거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간. 지난주에 이 두 분은 제약과 전자부품을 말씀하셨는데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약과 전자부품 4.8%와 1.7%. 자, 일단은 조선일 매니저님은 제약 중에서도 부광약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리뷰 짧게만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점수를 제일 작게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섹터가 강하다. 예, 잘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독감, 코로나 난리도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베이징에 있는
화장장이 지금 24시간 돌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줄 서 있는 게 200m 이상 길게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약이 풍기여서 감기약뿐만이 아니고 진통제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매달 현재 만들고 있는 거에 50% 이상 더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부강약품이 보면 약간 지금 적자이긴 합니다만 지금 금년 12월 달부터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지난 11월 6일 이후부터 계속 한 달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보면은 뭐 이틀 들어왔다가 단타로 들어왔다가 그냥 손절매하고 나갔는데 전반적으로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실적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월, 2월 되면 여러분들 감기가 더 늘어나고 독감이 늘어나고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박 매니저님도 아프셨는데 콜대원 그리고 부강약품의 그 아스피린 같은 제품들 잘 챙겨 드셔서 진통제죠. 잘 챙겨 드셔서 앞으로 1월, 2월 이상에 계속해서 독감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슈는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약 관련 제품들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 겨울 내내 더 가요? 예, 더 갑니다. 중국에서 아프다는 사람 뭐 많이 나오면 더 가고? 예,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루에 24시간 가동을 해도 지금 10일 이상 화장을 할 사람들이 지금 밀려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월달, 3월달까지 중국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감이 계속 3월달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는 3월달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중국에서는 지금 뭐 감기약이 18배 예, 뭐 올라가지고 그렇죠. 뭐 구하러 다니는데도 못 구한다고. 심지어 마스크도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도 없다고. 마스크는 네. 뭐 10배 올랐다고. 그렇죠. 그러고. 마스크도 10배 올랐다고 여러 그러죠.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부광약품 리뷰를 해봤고요. 송유 매니저님은 또 야심차게 전자부품 솔루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보합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얘는 매수가죠. 예, 매수가고 사실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삼성전기 디지털 모듈 사업부에서 분사하며 설립된 기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삼성전자 1차 벤더 회사로요, 지금 계속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도 매출인데 지금 고객사 내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21년 11월에 SI셀이라는 폐배터리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매출 작년에 1조 1,500억 가량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가량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영업이익이 매직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5억 가량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30억 가량으로 약 한 3배 정도 증가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루엠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주에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주축이 되어야 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솔루엠 같은 경우는요, 전방 산업 악화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여겨서 보시고 공부하는 데는 저는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구회초 다음 주에서 다음 주에 갈 섹터와 종목들의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 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솔루엠 이번 주가 굳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약과 전자부품, 솔루엠과 부광약품 이렇게 두 종목을 주셨고 리뷰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뭐를 갈 거라고 가져오셨을지가 매우 궁금한데 두 분의 구해줘 다음 주 헬프 섹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자결제, 건설? 네, 최악의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건설은 최악의 업종. 예. 건설은 제가 종목은 안 보겠습니다. 근데 예. 건설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설득해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전자결제는 뭐 애플페이 뭐 이런 거랑 같이 예, 할까요? 뭐 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업종은 아닙니다. 좋은 업종은 아니고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 많이 눌렸던 업종인데
자, 지금 이제 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근데 실제로 요거는 뭐 이따가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좀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면 테마성으로 이슈성으로 좀 가는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약간 실적 기반해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실적 기반으로 우상향할 수 네. 있는 종목. 건설은 어떻게 들고 오셨습니까? 건설은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신 드린 대로 최악의 업종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9월 달입니다. 강원도에 레고랜드 사건 때문에 의해서 건설사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진짜 뭐 최악의 업종군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따가 제 브리핑을 여러분 들으시면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바뀌실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조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뭐 이거 1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모르진 않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도 건설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이슈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조금 이따가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 먼저 할까요? 뭐 저 쳐다보고 물어보시는데 저인 것 같습니다. 네. 성민 매니저님 먼저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전자결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다음 주에 왜 갈 것 같은지 P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시국 저희가 지나오면서 당연히 전자결제 시장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장 동력 그리고 영업이익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금 이제 전자결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세계에서 랭크가 되어 있느냐 그 표인데 2021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점유율 순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당연히 중국, 미국 상위 1, 2위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위라고 해가지고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5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 사실상 이커머스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자, 이커머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아시다시피 전자결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는요. 독일하고 프랑스보다도 결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사실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요 매년 12%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7위였습니다. 프랑스보다 밑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지나오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상위 랭크에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시장은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몇 개 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결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한 회사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휴대폰 소액결제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인데 자, 몇 년 전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소액결제 한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 60만 원, 최근에는 1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소액결제 시장이 이런 이제 발맞춤하면서 어느 정도 좀 촉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소액결제 한도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상 연도로 봐야 됩니다. 자, 불과 7년 전에는 50만 원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7년 만에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핸드폰 소액결제 시장 굉장히 무시 못하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간편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3사가 무려 64조 원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간편결제보다는 특히 이제 간편결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플페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보다는 저는 전자결제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 모바일 쇼핑 거래 추이가 있는데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4분기에는 24조였습니다. 거래 규모가 24조였는데 자, 최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분기 같은 경우는 38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50% 넘는 성장을 했고 지금 사실상 전자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금 유보율도 좋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은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수치만 봤을 때 3년 사이에 50% 가까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전자결제 시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력 사업으로 전자결제 뛰어든 회사를 위주로 보셔야지 약간 어느 정도 비중이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바일 쇼핑입니다. 모바일 쇼핑. 모바일 쇼핑에 중점을 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일단 다음 장면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자, 몇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에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자, 일단 KG 모빌리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서 자본 유보율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투자자들한테 디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무려 1,400%입니다. 1,400%고 자, 이제 뭐 NHN, 한국사회부결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000% 정도 유보율을 보이고 있고 밑에 두 회사들도 지금 이제 좋은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전자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자본 유보율, 높은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 회사들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전자결제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사업에 많이 도전을 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안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NFT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 우리 전자결제 시장들 전자결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사업으로 NFT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NFT도 결국에는 결제가 이루어져야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이제 시장 점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는 자회사 다날 렌터를 통해서 NFT 사업 현재 진출했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블록체인 기반 NFT에 이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결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카우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NFT 시장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NFT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지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NFT 시장이 가상화폐가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NFT도 사실상 많이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2023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 박람회가 코로나 이후 지금 이제 제대로 열리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 LG 대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다양하게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자, TV로 NFT 그림을 사고 판다. 삼성전자에서 NFT TV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상 NFT, 자, 여러분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삼성에서 지금 무리해서 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NFT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상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무난한 수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자, 삼성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이 이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NFT 신발과 스타일러 슈케이스를 선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NFT가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핫한 이슈 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제 저번 작년 11월 달에는 굉장히 핫했었죠. 게임이라든가 가상화폐, NFT 굉장히 핫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약간 하나의 섹터가 또 하나 구성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 주요 뉴스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상 유통업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온라인 결제주들은 굉장히 재미를 봤습니다. 이제 이건 4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전자결제 회사들은 NFT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선두주자가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또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NFT 지금 이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롯데백화점에서 열립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약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없었는데 자, 이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뭐냐면은 사실상 아직까지 유통업 같은 경우는 NFT에 눈에 띄게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NFT 기술 접목해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NFT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뿐만이 아니라 약간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 게임 엔터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사실상 IT 같은 경우는 NFT에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를 제가 오늘 가져왔지만은 NFT는 여러분들 지금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눈여겨보시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전자결제 여러분이 채팅창에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대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민수 아나운서? 네. 방금 송일 매니저님께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NFT를 시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네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편의점이라고 이제 특정 기업을 이렇게 콕 집을 수는 없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또 앱이 있더라고요. 네. 예, 전 사실 안 쓰거든요. 아, 안 쓰는데.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1+1 이런 맞습니다. 거 예. 킵해 놓을 수 있고. 네, 그쵸?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 편의성 증대와 이제 더 많은 이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NFT를 접목시켰는데 이제 그 앱을 통해서 NFT 구매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사 내용이고요. 사실 NFT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섹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업종에 많이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막 네. 코인이 막 올라갔을 때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업에서 무슨 코인을 하나 내놔가지고 그걸로 네네. 이제 전자결제를 하면은 뭐 편의점에서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모르겠어. 아십니까? 위믹스? 미미 그 무슨 게임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크리스마스에 네. 좋은 날에. 편의점이 아니고.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말티님께서 질문 없어요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데. 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이 종목 살짝 봤더니 네네.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근데 이게 이슈가 이게 이제 누군가 사야 되는데 네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네네. 살짝 관심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약간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둬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양도세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이제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아직까지 굉장히 수급이 약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모멘텀이 없었어요. 예,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동력과 영업이 이 두 가지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없어서 약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ES도 있고요. 또 이제 연초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기대되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눈여겨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저는 연초에는 그래도 한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자결제 관련돼서 테슬라 네. 5일 동안 주가 20% 빠졌습니다. 뭐 아까 제가 그리고- 뭐 하니까 뭐 좋은 날에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존도 5일 동안 네. 주가 한 5% 빠졌고 네네. 구글, 애플, 뭐 메타 안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장주가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심지어 동머니 언니는 지금 60조를 까먹었죠. 60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이 종목도 그 안에 좀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네네. CES나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아까 네 종목 주셨잖아요. 네네. 다날하고 뭐 등등. 주가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일주일에 한 5% 빠졌어요. 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다음 주에 네. 갈 수 네.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 근거가 네. 조금 약하지 않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각.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11월 달에 NFT 이것만 계속 파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 좀 약간 순한 맛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이 리스크 뭐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매니저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차트가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약간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막 이제 추세 전환하려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떴던 테마보다는 사실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차트 보니까 네네. 만약에 이제 매수가 기관이나 외국인들 들어온다면 네네. 차트가 아까 말씀하신 걸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멋지게 갈 것 같아요. 네, 진짜로 화이팅 네. 하십시오.
아니 실적이 좋은데 기대 한번 참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하지만 그래도 연초에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인데 왜 또 연초 얘기하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 네. 예. 돈나무 주식계 돈나무에서는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캐시우드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요거. 그렇죠. 그렇죠. 다 나왔는데 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채팅을 힌트를 다 한번 채팅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먼저 멍뚜님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씀씀이가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연말이라서 그래도 돈을 많이 쓸 것 같다 하면서 4개 반이나 주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혹시 너무 연말에 정확하십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선물 많이 사셨어요? 이제 사야죠. 크리스마스가 내일이구나. 내일인데. 아직 안 샀는데. 틀렸습니다. 네, 저는 틀렸지만은 아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드렸지만은 또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네요. 예, 연말 특수도 몰랐는데. 있고, 예, 뭐 이게 긍정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진짜 크리스마스 뭐 생일 요럴 때 이제 선물하기 네네. 해가지고 기프티콘을 보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거기에 연관돼서도 특수를 좀 누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휴대폰으로 하는 간편 결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토스, 뭐 카카오, 네이버 이 간편 결제 시장 64주입니다. 네. 이 세 회사가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 간편 결제인데 저는 이제 전자 결제. 또 그래서 다른 이런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매력도가 떨어지는데요, 저는? 오. 네, 뭐 좋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소액 결제 시장도 커지고 송률 매니저님 열강의 힘을 네네. 입어서 네. 4개 드린다고. 아, 근데 지금 종목이 다날이면 땀나요, 별 네. 하나 뺀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날입니까? 네. 다날? 아니요. 네. 다날은 뭐 다 같이 좋은 날 이런 별명이 있어요? 뭐 예, 다 날라갔으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 날라가라 해서 다 네. 날. 알겠습니다. 자, 뭐 채팅도 올려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까지 들어봤으니까 별점 한번 좀 두렵네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야, 제가 제일 많네요. 이분들은 진짜 뭐 크리스마스 감성 이런 거 아예 없네요. 냉정함의 끝입니다. 끝. 네. 여기가 짜게 나오면 좋더라고요. 저게 야. 수익률이. 짜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좋다. 네, 짜게 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왜 한 개만은 안 좋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실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차트가 네. 조정을 잘 하고 있는데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딱 수급이 들어오면 급등할 것 같은데 네. 그것만 다음 주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세 개는요? 저는 애플폰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플페이로 인해서 조금 여기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도 맞습니다. 반응이 크게 없더라고요. 네, 애플페이랑 크게 상관이 없고 상관이 전자결제 같은 없어요? 경우는 애플페이는 이제 간편 결제로 들어가기 아. 때문에 네, 사실상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 개로 수정하고 싶네요. 예,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네네. 간편 결제, 전자 결제, 그리고 애플페이 요게 또 네네 다른 거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가려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개 반 드린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사실 성장주의 개념에 끼잖아요. 근데 아직은 성장주의 그 타이밍, 그 물결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2개 반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별점은 이렇게 드렸고요.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전자결제는 기본입니다. 전자결제에 지금 이제 NFT가 더해졌는데요.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결제 플러스 NFT 시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송유 매니저님 자리로 모시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건설, 이거는 제가 꼭 듣고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건설 다음 주에 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인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앵커님 퇴근은 제가 먼저 합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최악의 업종입니다. 건설업종 가져나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템플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봐라. 그러려면 최악의 업종, 최악의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정말 최악의 업종. 건설업종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9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들 지금 이제 난리 났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한 80개 정도 되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위기다. 도산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힌트를 얻으실 겁니다. 자, 다음 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네 종목이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금호건설, 코롱글로벌, SGC 이테크건설, 그다음에 서한입니다.
이 4개 종목은요, 배당을 꾸준히 4년 이상 주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유보율도 괜찮은데 SGC 같은 경우는 무려 유보율이 2000%가 넘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지금 뭐 안 된다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더 중소형 중에 망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레고랜드 도발 사태는 이미 12월 달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의회에서 해결을 해서 지난번에 갚지 못했던 2,050억을 이미 갚았죠. 그리고 중소형주 도산을 위해서 정부도 그리고 여러 각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미래 일감 수주가 역대 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대형주 건설사들이, 특히 대형주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제 광주에, 그리고 부산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과천까지 해가지고 총 매출 규모가 4조 원 넘게 벌써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집값 하락에도 미래 일감이 재건축과 재개발 등이 수주가 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가 42조 원이고요. 2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수주가 급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조가 넘는 초대형 재개발이 4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이 무려 그 4곳 중에 2개를 가져갔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조합들 사업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건설사가 자체 사업을 줄이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죠. 거기다가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재건축과 그다음에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PF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걸 줄이고 본연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어제입니다, 어제. 22일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들에 따르면 어제까지 정비사업 수주액이 무려 42조 원입니다. 자, 이게 한 42조 원이면 여러분 3년 이상은 먹고 살겠죠? 거기다가 작년에 28조 원 대비 무려 수주한 수치가 50% 증가한 수치죠. 거기다가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2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3년 이상 먹거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여러분들 건설사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핵심 포인트가 됐던 게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자재 가격 보시면요. 구리하고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인데, 구리는 지금 뉴욕 거래소의 상업 거래소,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알루미늄은 런던 선물 거래소에 있는 걸 가격을 가져왔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25,000파운드당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러 대비 뭐 3달러, 4달러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알루미늄 톤당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이미 너무 멀리까지 가지 않고요. 사실은 2016년도가 그때가 1월 달에 1달러 92센트까지 떨어졌었는데 거긴 제껴내고요. 2020년도 3월 19일 날이 2달러 5센트로 가장 저가였습니다. 근데 금년 3월 17일까지 무려 144% 급등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5달러 1센트까지 폭등을 했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여러분들 이게 3월 달이니까 지금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나면서 3달러 75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어제 가격이죠. 그래서 25%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더 조정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0년 4월 8일 날 1,421달러 50센트 시작해서 올해 고점이 3월 7일이었는데 3,984달러 50센트로 무려 180%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무려 40%가 폭락을 하면서 이전에 뭐 아시겠지만 사막 알루미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사 이익을 보면서 급등을 했는데 관련 종목들이 다 조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건설주에 바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3분기 때 건설공사에서,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미 계약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3분기 때 계약액이 무려 이전에보다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4%는 바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를 플러스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 증가했는데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 영향으로 계약액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했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업종들이 지금 큰일 났다라고 그랬는데 3분기 때부터 이미 이거를 대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에 대한 원자재 상승에 대한 가격을 이미 다 체결을 했다는 얘기고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74조 3천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거기다가 3분기까지 누적건설공사 계약액이 230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돌아서서 건설업종군에게 아주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철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원자재 담합을 철퇴를 때렸습니다. 검찰이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했던 7대 제강사의 임원 7명을 구성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뜻은 뭡니까? 이들이 올렸던 얘기는 뭐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근 가격을 올리면서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했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대 제강사 임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1월 28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담합을 해서 철근이 됐든 아니면 원자재에 관련된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담합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에게 오히려 호재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건설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수주잔고가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종목이 1,000억에서 2,0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 중에 시가총액 대비 무려 수주잔고가 12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000억짜리가 1조 2천억에 지금 계약을 체결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목걸이가 이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업종군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계약 체결도 못해서 매출도 못 올려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미 건설 업종군에 특히 이제 뭐 중소형이 됐든 대형 건설사가 됐든 이미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주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2배에 육박한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3,320억입니다. 1,000억짜리 시가총액 기업이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이라는 얘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12월 1일 나온 발표 내용인데요. 전자공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A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회사가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3,300억이 넘었습니다. 자, 이 주인공 A는 건축, 토목, 기타 당연히 뭐 다 건설사면 이렇게 하겠죠.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544억, 전년 대비 90.94%.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매출과 영업 순이익도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전년 대비 25.5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53%가 급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던 중소형주 건설사들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 때문에 그리고 계약 체결을 무려 시가총액 대비 10배 이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3년 내지 5년 동안 이상 주가가 활활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셔야 됩니까? 가장 최악의 악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 프레젠테이션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득됐어요? 아, 그럴 리가요. 너무 잘 봤습니다. 아니 열심히 자료까지 네, 네. 준비하셔가지고 했는데 저도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잘 봤는데 눈여겨서 봤는데 설득은 네네. 안 됐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설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민서 아나운서 질문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은 주로 안 해야 될 때 이런 앞에 서론이 하지 나오죠? 마세요. 하지 마세요. 또 될지 예. 모르겠지만 예. 진짜. 예. 그래서 다음 주가 왜 건설주입니까? 좀 이따 잘 보시면 알아요. 모르겠어요. 차트를 보시면 압니다. 차트. 아, 차트. 차트를 보시면 압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나올 때가 됐고요. 아. 매집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건설에서 차트를 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의 차트가 그렇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특정 종목 오늘 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온 차트는 완전히 완벽하게 매집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종목도 가만히 보시면 이미 다 매집을 한 달 전, 2달 전에 다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종목 있죠? 네. 잘 보세요, 그 종목, 4종목들. 제가 보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갈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 네 종목이 같이 가는 흐름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요거는 좀 괜찮은데 저는. 네네. 살짝 설득된 질문 갈까요? 뭐 사실 이제 건설 섹터가 너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악재만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상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딱 하나거든요. 사실 대출 규제 완화. 예,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데 그러면 아까 보여주셨던 4개 말고 이제 건설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단기 모멘텀이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요? 네, 기술주지. 알겠습니다. 대출 부동산- 틀리잖아요, 지금. 네네. 부동산 본인이 뭐 알고 있으시면서 네네. 질문하시네. 부동산 정책 네네. 경제 정책 방향 2023 네. 거기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좀 낮춰주겠다. 낮춰주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앞으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동산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조만간에 서울 지역부터 강북 지역부터 해가지고 아마 풀릴 겁니다. 강북하고 이제 경기도 지역이 왜냐 그거를 다 논의했는데 아직 야당에서 아직 이게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뭐 추가적으로 댓글이나 댓글에 일단 건설 섹터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건설이라 건설이요? 이런 댓글이 아주 쏟아져 나왔고 근데 그럴 때 조선일 매니저가 갸우뚱할 때 또 수익을 낸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해 그래서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10월달에 갖고 나왔더니 모두 엥 이랬거든요. 저는 댓글 읽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댓글이 그랬다는 거는 아니 그걸 읽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약간 거기에 이제 얹혀가지고 공감대가? 숟가락 얹으신 거 아니겠어요? 어. 근데 이게 가만 보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악재라고 생각했다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그건 진짜 좋은 보면 포인트예요. 악재일 때가 가장 싸거든요. 네. 주식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거예요. 맞죠. 장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막 호재 나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라간 걸 좋아하고, 그죠? 악재 나와가지고 무지 싼 걸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계좌가 바뀝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이 좋은데요. 댓글 뭐 더 있어요? 금리 상승 여파가 분양시장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음. 하지만 뭐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경기 부양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4개를 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틀릴 거예요. 차트 결국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따가 종목 보면서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뭐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없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물음표를 던져주셔서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별점 어떻게 나올지 제가 두려워서 공개를 못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다. 야, 예. 아니 뭐 크리스마스라고 네네. 하시더니 이게 크리스마스입니까 지금? 네네네. 반개는 너무했습니다. 아니 산타도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주고 왔는데 여러분들까지. 그러면 제가 이 별점을 좀 짜게 드렸으니까 죄송한 마음에서 요거 종목이 만약에 다음 주는 저희가 리뷰가 없죠. 1월 달에 와서 요 종목이 수익률 10% 넘기면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시청자분들께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괜찮아요? 약속 시청자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요거 NFT화 네. 시켜주셔서 저한테 증거로 남겨주시면 약속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반개 그렇게 일단 퉁쳤습니다. 송민 매니저 2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배입니다. 무려 0.5에서 2개면요. 4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굉장히 후하게 드린 거를 먼저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건설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사실 지금 좀 약간 사고 싶은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약간 소프트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 높게 주가 더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쉬니까 그쵸. 한 주가 더 네.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걸 잊었네요. 1월 달까지 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두 뭘 개, 모르시네. 두 개 그리고 같이 두 개. 저도 두 개인데 일단 하나는 저점이다라는 메리트 하나, 그리고 하나는 하나 드리긴 좀 뭐해가지고 하나 크리스마스니까 하나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기다 밥상 위에다 숟가락 얹으신 거는 아 근데 그 아이디어는 같네요. 저점인 그 위치, 그 메리트, 요거는 그렇죠.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별점은 낮지만 잠시 후에 종목까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 힌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종목 힌트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의 12배 수주 잔고가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건설주 탑픽 힌트, 시가총액 12배 수주잔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이럴 때는 수주잔고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요, 예. 그 종목을 잠시 후에 3년 이상 먹거리가 있다는 건 대단한 3년 거죠. 이상 먹거리.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전자결제죠. 전자결제랑 그리고 건설. 네. 그러면 송유 매니저님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네 종목 주셨었는데 그 중에 뭡니까? 네, 일단 돈나무 아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죠. 머니트리.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중에 70%가 지금 이제 전자결제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하반기부터는 신규 고객사가 추가가 됩니다. 메이저 고객사들이 대거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NFT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금 이제 메타 갤럭시아를 통해서 지금 NFT 발행,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회사 갤럭시 머니터리와 지금 시너지 부문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NFT도 마찬가지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NFT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접목시키면 오히려 그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고 간편성과 편리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쇼핑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전자 간편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거래 금액이라든가 결제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힘입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긍정적인 호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굉장히 골고루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올 한 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8%대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전년 대비해가지고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도 사실상 분할 매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부터 지금 매수가는 4,27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4,04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의외의 종목으로 상당한 수익률을 많이 내고 보여주신 송유 매니저님,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님의 건설 차트를 꼭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멍뚜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진짜? 그러게요. 귀신이십니다. 검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서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대비 1,191억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조 3천억 이상 이미 계약을 다 체결을 했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미 12월 1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무려 1조 3천억 이상 계약책을 했다.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를 안착을 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을 하면서 절반 이상 조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적 차트를 많이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급등 차트 이후에
이 절반 이상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하면은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차트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매집이 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삼각 수렴대로 가운데 가격대까지 절반 가격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대를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뿐만이 아니고 1월 첫째 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2주 동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매수 가격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조 3천억 이상 매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3년, 5년 이상 이미 먹거리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소형주 중에 몇 개 없습니다. 자, 매수 가격과 여러분들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 1,15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070원까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12월 2일 날 1,445원까지 왔다가 약간 조정을 했는데 가격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1,450까지 목표 가격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0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또 정치 테마로 또 엮여 있기도 하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돈을 상을 많이 받았죠. 상을 많이 받아서 금년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회사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수상 내역들을 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한 이렇게 두 종목. 서한은 진짜 10% 목표가 10% 넘으면은 제가 쏩니다. 치킨 한 마리. 자, 여러분 들으셨죠? 2주 뒤입니다. 2주 뒤. 아까 다 들었어요. 2주 뒤. 2주 뒤 제가 서한 그거는 제가 죄송해서 쏘는 겁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준비를 해 오셨고 또 종목도 주셨는데 진짜 두 분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갈 종목 하나를 콕 집어서 실제로 계속해서 플러스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거를 좀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말이고 배당락 그리고 폐장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산타랠리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산타랠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조선우 매니저님은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 조선이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바로 끝나고 10시에 오늘 저녁 10시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캔 맥주 하나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들과 유튜브와 그리고 MBN 골드에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방송에서 못 드렸던 내용 그리고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조선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섹터가 아니죠. 다음 코너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레드앤블루라고 저희가 신규 코너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핫하게 지난주에 스타트를 끊었고 그 코너 만나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민서 아나운서가 별점 정리하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해도 다음 주 오늘은 송률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이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각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그리고 탑픽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전자결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9점을 받았고요. 현재 다나렌터와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핑거와 같은 주요 전자결제 회사들이 NFT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내년 CES 2023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V로 NFT 그림을 사고 팔 수 있고 LG전자에서도 NFT 신발과 스타일러, 슈케이스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전자결제 섹터 내에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전자결제를 진행하고 있고 NFT 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4분기의 호실적 전망도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44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건설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 4.5점으로 아주 추운 한파가 불었습니다. 올해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들의 장비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해당 섹터의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또 관련 탑픽으로는 시가총액 12배의 수주 잔고가 있는 서한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과 3분기에 건설사의 공사 계약액이 14% 증가한 점을 투자 포인트에 더했는데요. 목표가는 1,450원, 손절가는 1,015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